この日韓合意というのは、プーチンの国連総長も含めて、国連で高い評価をいただいています。今度のことは米国に韓国に対しての言及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法的な拘束力、これはない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それは全くな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하라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여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신들과 무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팩트체크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네, 관방장관은 일본의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엔이 높이 평가했느냐?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했던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유엔이란 기관만 초점을 맞춰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책임 인정, 배상 권고를 했고요. 2003년, 4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가해자 기소를 권고했고요. 2013년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사과 배상 촉구했고, 이듬해 시민정치권리위 사과 배상 권고했고, 그 뒤에 처벌도 권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직후인 지난해 초에 유엔은 피해자 중심 접근에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또 냈죠. 이번에 합의를 수정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네. 따라서 합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이 높이 평가했다는 건 도저히 사실로 볼 수가 없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유엔의 권고가 일본과 무관한가라는 건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원문 보겠습니다. 일본이 주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네.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과 배상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한국 인권 실태를 꼬집는 취지입니다. 사례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가 포함이 된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는 한일이 함께한 것이죠. 재협상 권고도 양국에게 똑같이 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를 놓고 한국에는 다시 협상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일본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권고를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가라는 건데, 이건 표면적으로 사실입니다. 권고라는 말 그대로 권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권고의 근거가 되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입니다. 1999년에 저렇게 서명을 했는데, 협약은 당사국의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상으로 국가로서의, 일본으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권고는요,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국이 이 권고를 부정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 합의가 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구속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피해국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저 권고의 이행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유엔 회원국 지도자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에 20년 넘게 앞장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서는 권고를 무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엔 권고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